마지막 그 항암을 받았을 때는 7개월을 문을 닫았어요. 손님들이 90%가 사라졌어요. 새로 시작하자 좀 역발상을 했어요. 간판을 교체를 하고요. 샴푸대도 1개였던 걸 2개로 고치고요. 저희는 그 철저하게 지역 기반 미용실이거든요. 떠났던 손님들이 다 동네 손님들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분들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었어요. 이 동네 이웃분들이랑 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 20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저희가 아이들이 그때 막 태어나고 와이프랑 저랑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애를 돌봐주실 분이 안 계시잖아요. 의자에다 카시트 놓고 애들을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놓고 일을 했어요. 울고 할 거 아니에요. 동네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서 막 우유도 먹여주시고 얼레도 주시고 달래도 주시고 막 이랬어요. 고마운 게 많죠. 골목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웃이랑 좋은 관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분이 이사를 오셔가지고 앞에 중국집을 갔는데 저 미용실 잘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잘해요 소리, 괜찮아요 소리. 이웃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거 가지마 별로야, 그렇게 바로 말이 나오거든요. 조금 더 비싸도 골목 안에서 다 소비하고 어르신들한테 인사 열심히 하고 아이들 그렇게 교육시켰고요. 아기 때부터 바깥에 이제 벤치도 설치해가지고 어르신들 쉼터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동네 분들하고 너무너무 편해요. 동네 미용실 원장님들하고도 친해요. 걷지 못하시는 할머님 한 분이 손으로 걸어서 내려오셨어요. 앞에서 저를 보시고 냅다 업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업었죠. 그러니까 어디 갈까요? 그러니까 절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꺾으래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조기 미장원으로 들어가 달래요. 그래가지고 원장님 파마 손님 모시고 왔어요. 그러고 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앞에 미용실이 있었는데 그 사인볼이 고장나서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이분이 여자 원장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쳐줬는데 며칠 지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샴푸를 해야 되는 샴푸대가 터진 거예요. 저희가 모시고 갔어요. 그 미용실로.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았어요. 서로 둥글게 좋게 지내다 보니까 같이 좋은 것 같아요. 골목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그 얘기하고 싶어요. 이웃과 친해져라.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어라. 그분들이 나의 적이 되지 않고 나의 편이 되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다. 몇 년 전에 투병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 달에 손님을 300분 넘게 했었어요. 하면서 2013년도부터 시작한 강의가요, TV 헤어 강의를 시작을 하고서 인지도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빡 터졌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수업을 많이 다닐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감히 얘기하건대 펌 강사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맨날 운전을 하고 가가지고 밤에 부산을 갔다 11시에 끝났다가 11시에 올라와서 다음날 일하고 그 생활을 막판에 너무 오래 하다가 목에 암이 왔어요. 병원 갔더니 3기라고 하더라고요. 죽는다는 얘기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치료받을 때 병원에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어떤 걸로 유명했냐면은 제가 얼굴에 이 방사선을 많이 맞아가지고 여기가 다 탔어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맨날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웃고 다니니까 이제 그 교수님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웃고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다닐까요? 그때 제가 만들었던 말이 웃으면서 버티자 해서 웃보란 말을 만들었어요. 긍정적으로 버티다 보니까 치료가 잘 돼가지고 그 전까지 몸을 너무 방치했다가 당뇨도 막 올라오고 이랬었거든요. 치료받고 나서 그런 것도 이렇게 깨끗하게 잡히고요. 힘든 시간들을 어쨌든 웃으면서 버티시고 또 다시 이렇게 치유하시면서 매장 같은 경우는 7개월을 문을 닫았어요. 막판에 마지막 그 항암을 받았을 때는 제가 기어댕겼어요. 집에서 생수 뚜껑을 못 열 정도로 힘이 없을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제 치료를 다 끝난 다음에 가게 문을 딱 열었는데요, 손님들이 90%가 사라졌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떠나간 손님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전략을 써야 될까, 새로 판을 짜야 될까. 돈을 들여가지고 간판을 교체를 하고요, 내부를 고쳤어요. 샴푸대도 1개였던 걸 2개로 고치고요, 주 4일 영업 그때부터 시작하고, 그때 이제 뭐 스타일러도 들여놓고 손을 씻는 공간, 제가 아팠으니까 제가 2019년도에 치료를 받고 2020년도에 치료가 끝났거든요. 제가 치료가 끝났을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제가 가게 문을 다시 열었을 때 한 달 매출이요 200만 원도 안 나왔어요. 새로 시작하자 좀 역발상을 했어요. 공교롭게 들어오자마자 손부터 씻는 곳이 있다는 걸 강조를 하고 스타일러가 있어서 살균한 걸 제공을 하고, 제일 이득을 본 마케팅인데요, 그때 카페가 다 금지가 됐잖아요. 아메리카노가 너무 먹고 싶은 손님들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한 분이 오시면은요, 식구가 몇 분 계세요? 한 분이 오셔도 아메리카노를 2잔 3잔을 다 해서 다 들려보냈어요. 다 들려보냈더니 그 다음부터 다 가족들끼리 같이 오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코로나 때 신규를 굉장히 많이 유입을 시켰고, 저희는 그 철저하게 지역 기반 미용실이거든요. SNS를 보면은 난 서울에서 미용실 하는데 저 전라도에서 왔어, 충청도에서 왔어, 어디서 왔어, 이런 거 많이 자랑하시거든요. 멋진데 소형 살롱은요, 그 지역 근방에 기반이 된 미용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까운 곳에 있는 손님들부터 확실하게 다 유지를 시켜서 고정 매출은 50%는 무조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떠났던 손님들이 다 동네 손님들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돌아
돌아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1년 조금 지나니까 미용실이 새롭게 됐어요. 또 7개월 동안 가게를 공백을 됐던 걸 갖다가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위기에 또 다른 위기가 왔는데도 그거를 다른 발상으로 극복을 하셨네요. 그런 거 좋아해요. 많은 분들이 제 머리를 갖다가 위에를 탈색했다고 생각하세요. 밑에가 까마니까. 근데 저는 거꾸로 밑에를 염색을 까맣게 해놓은 거거든요. 발상의 전환인 거죠. 또 우리 헤어쟁이. 우리 카페요. 20년 됐어요. 지금 몇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지금 10만 명 다 돼갑니다. 헤어쟁이 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매니저로 한 지 20년 됐어요. 규칙을 좀 강하게 세워놨거든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사과드리고 싶은 게 본의 아니게 광고를 하시다가 게시판 관리자한테 강퇴를 당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 많은 분들이 다 제가 강퇴를 시킨 줄 알고 계세요.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100원을 받는 순간 우리 회원들한테 피해를 입힐 것 같아가지고요. 그것만 제가 잘 지켰더니 어느 날부턴가 운영진의 개입 없어도 회원들끼리 이렇게 잘 흘러가는 하루에 한 6천 명 이상씩 들어오세요. 이제 아내분은 실장님이시고 또 이제 따님분이랑 아드님분이 모두 다 미용을 네. 배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고3 올라가고 저희 딸은 올해 대학생이 됩니다.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미용을 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을 했어요. 첫째 같은 경우는 진로 결정을 신중하게 해라. 미용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느낀 게 있었는가 봐요. 미용을 하는 게 옳은 것 같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결정을 해가지고요. 고3 때 위탁을 보냈어요. 미용학교로. 위증을 미용사를 다 취득을 하고 대학을 갈래 그랬더니 그러면 아빠 나 대학 생활도 해보고 싶어. 그래서 대학교 헤어 디자인과 무난하게 합격했고요. 지금은 백수잖아요. 일도 배우고 싶고 용돈도 대학 들어가기 전에 모으고 싶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유망한 학생으로 다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칭찬 많이 듣고 있다고. 저희 딸이 어렸을 때부터 미용실에서 일을 많이 보고 딴 건 안 하고 샴푸를 정말 잘 가르쳐서 보냈어요. 근데 손님들은 제일 민감하거든요. 맞아요. 저희 가게에 뿌리 염색 손님이 제일 많은 이유가요. 샴푸가 혹시 너무 시원해서. 우리 실장님이요. 경기도 안에서 50등 안에 들어요. 이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시고 집에 가서 머리를 다시 감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하나를 해결을 해드리니까 뿌리 염색 손님들이 많아지고 매달 오시는 고정 매출 고객 손님이 되시고 소개를 해주시고 케어를 하시고 파마를 하시고 손님들이 저한테는 샴푸 안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왜 아빠 미용실에서 가르치지? 그거는 되게 반대예요. 깊이 있는 미용사가 되려면은 그 또래 그 친구들이 겪어야 될 그 시기는 다 똑같이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단하게 되려면은 샴푸를 많이 해봐야지 엄지에 악력이 생겨요. 엄지손가락을 쓰면 가위예요. 샴푸를 많이 해본 친구들이 나중에 가위질 잘할 수 있어요. 아빠지만 선배로서. 너무 좋은 아빠이자 너무 좋은 선배님이네요. 앞으로 뚱 원장님이 그리시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제가 40대 초반 때만 해도 과연 제가 언제까지 현장에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미용을 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님들이 선택을 해주셔야지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저께도 어떤 손님한테 10년 됐는데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그랬어요. 많고 많은 게 미용실이고 진짜 많은 미용사들인데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와주셔서 난 진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로또라고.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뒤처지지는 말자. 젊은 선생님들 디자인 맨날 공부하고 있고 유튜브 하루에 한 작품씩 맨날 보고 있어요. 저는 요즘 20대 여성 손님이 들어오면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다만 그 20대 분들이 많이 하는 디자인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 디자인에서 일부를 꺼내가지고 제가 주력적으로 하는 40대, 50대, 60대에다 조금씩 집어넣어요. 너무 좋아하세요. 뭐 예를 들어 가닥 이렇게 좀 짧게 자른 앞머리 같은 거 나 이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무 데서 안 해줬는데 원장님 해주네. 건강하게 좀 이렇게 고객님들 만나면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상 깊은 단어가 웃으면서 버티자. 네. 이 웃으면서 버티자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저도 맴돌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